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 중에 한 명이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자, 청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상당히 좀 이례적인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법상에도 이와 같이 미성년, 형사 미성년 남짓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소년법상에도 성인에 있어서의 그 구속의 상당성 그리고 구속의 필요성 이거 외에 중대한 사유라고 하는 것을 더 더불어서 제한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그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제 청소년 범죄는 보호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혹시 그 구속의 경우에 악품에 감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영향 때문에 이 구속의 사유를 더 제한해 놓고 있는데 이번에 그 검찰의 그 밝힌 구속영장의 그 이유를 보면은 사회 공동체에서 포용할 수 있는 그 한계를 훨씬 넘어섰다. 그만큼 그 중대한 범죄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7명 중에서 적어도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오늘 그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제 이 구속영장 그 청구가 인용이 될지 이 여부는 상당 부분 이제 그 지켜봐야 될 것이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아이 자체가 폭행, 1차 폭행을 한 그 양태를 보면 노래방에서 마이크로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보복을 하려고 한 것 때문에 또 그 2차 폭행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법적 관점에서 보면 구속을 하지 않게 되면 또 다른 피해자에게 가해 행위를 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또 이것이 그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1명이 아니고 7명이 되다 보니까 공범관계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은가. 상당 부분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학생이 14살인데 그러면은 소년법 대상인 건데요. 소년법 대상이 구속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까? 있긴 하는데요. 뭐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또 딱 14세 미만은 성소 미성년자인데 딱 14세에 걸려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만약에 이번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또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으면 결국 다시 또 소년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전에도 또 소년을 갖고 소년원에서 지금 보호관찰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아마 그 전과가 이전에도 절도하고 이제 폭행 전과가 있어서요. 그래서 소년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번 범행은요 좀 다른 범행과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6월에 한번 범행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복 범죄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범행 자체도 보면. 의자로 뭐 때렸다랄지 아니면 건축 철제로 때렸다랄지 또 소주병으로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죄질 자체는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보복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사건 이후에 어떤 허는 본인에 대해서 이제 반성 그런 게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피해자를 우롱하고 본인에 대해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소를 하겠다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죄질은 굉장히 불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법의 위험성 그리고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청소년이 구속된 사례는 극히 적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말이죠. 자, 이 어느 정도의 사건인 경우에 구속까지 가는 것인지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로 심하게 봐야 되는 건가? 뭐 논란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통계적으로 보면은 사실 그 성인범이 구속되는 것에 비해서 소년범이 사실 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통계를 확인해 보면 그 성인 같은 경우가 한 1.6%라고 한다면 이 아이들 같은 경우가 한 1.7%가 구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덜 구속된다라고 볼 수는 이제 없는데,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와 같이 소년범에 해당되는 그 아이들이 가출을 한 상태라든가 또는 학업을 중단한 상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구속의 그 사유 자체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제 더 농후하게 법관이 판단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리고 그 소위 말해 소년범이 그 구속된 사례를 우리 가장 쉽게 기억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 인천 초등생 그 살해 사건 같은 경우에 17세에 해당되는 경우 역시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그 몇 달 전에 그 수원인가에서 발생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커플 폭행 사건이 있었죠. 그 택시에 내리자마자 지나가는 커플을 그야말로 이제 한 서너 명이 집단 구타를 해서 코뼈가 부러지고 전추 5주의 부상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그 17세 소녀였습니다. 근데 전부 다 이제 구속이 됐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법원에서 이 17세 소녀에 대해서는 소년부에서 재판함이
합당하다라고 해서 구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부로 보내서 사실은 보호 처분을 받았단 말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번 그 사건도 설령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손치더라도 그 판사가 이것은 소년부 송치가 합당하다라고 해서 소년부에서 판단할 가능성도 그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그 생각이 되고요. 네. 어쨌든 간에 최근에 그 빈발했던 여러 가지 그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 일단 구속이 되었지만 나중에 소년부에서 판단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교사를 빗자루로 폭행했던 이와 같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사실은 이제 구속이 처음에 됐었죠. 왜냐하면 선생님의 교권이 무너지고 어떻게 선생님을 놀리면서 빗자루로 선생님을 때리느냐. 네. 그런데 그 다음 날 구속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또 풀려났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구속이 된다 손 치더라도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여지가 상당히 있는 사건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학생이 소년원에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부분도 참작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그런데 사실 이제 법정 실무에서요. 물론 도주 증거 인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예. 제일 중요하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범죄의 어떠한 중대성이에요. 그리고 범죄가 굉장히 중대한 경우에는 설사 도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이제 구속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 정치인 사건에 있어서도 사실 정치인들이 도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많거든요. 네. 그리고 자백을 했었고 또 뭐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는 그러면 다 구속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안이 중대하냐 중대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네. 그 이용욱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년 사건의 경우에 대개 이제 17, 18세의 어떤 소년의 경우에는 강력 사건이랄지 뭐 살인 사건 그런 경우에는 구속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14세 미만이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14세, 15세 정도는 거의 구속을 잘 하지 않아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만약 구속이 됐다. 오늘 만약에 그 부산 여중생이 가해자가 구속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구속된 다음에 결국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이제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를 하죠. 예. 그럼 법원에서 다시 이 사건을 심리를 해서 형을 선고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소년부 재판부로 넘길 것인지. 예. 근데 소년부 재판부로 넘기면 결국 거기서 또 보호 처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것은 항소심까지 가서 과연 형을 선고받으면 소년 교도소로 갑니다. 예. 그리고 소년부 재판으로 가면 일반적으로 이제 소년으로 가거든요. 네. 근데 소년 교도소로 가면 일반적인 어떤 성인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데 근데 남자 경우에는 김천에 소년 교도소가 있어요. 그리고 네. 여자 경우에는 이제 청주에 여자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재판부나 아니면 법원에서는 되도록이면 이제 소년 교도소에 보내려고 하지 않은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예. 청소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좀 있고 더군다나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또 많은 범죄를 또 범하게 되고 본인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혔다는 생각에서 또 출소를 하더라도 계속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 이제 교화하는 입장으로 가려고 하는 게 재판부, 법원의 입장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이 소년부 재판으로 넘길 가능성도 높고, 그러니까 소년원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미리 좀 예단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소년원으로 간다면은 그 교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요즘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 소년원이라는 것이 교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 소년원은 이제 그 보호 처분이 받아야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호 처분 8호, 9호, 10호에 해당이 돼야 소년원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8호는 소년원에 1개월, 근데 9호는 6개월. 그다음에 이제 10호의 경우는 이제 그 2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네. 2년을 이제 그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통상 소년원으로 이렇게 공식 명칭을 부르지 않고 무슨 학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만큼 이제 그 소년 비행자들은 개선 교화의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형벌 위주의 그 교화보다는 무엇인가 학교 위주의 교육 위주의 이제 그 교화가 이제 필요하다. 이제 그와 같은 그 상황인데 일단은 네. 문제 자체는 그 소년원 자체의 그 인원수 자체가 제한돼 있다. 소위 말해서 소년원에도 과밀화 현상이 그 일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개선 교화되지 않고 네. 짧게 그냥 나오게 되고 또 그것이 공식적인 자신의 불이익이라기보다는 한번 뭐 갔다 오는 것에 불과하다 보니까 비행 소년들이 소위 말해서 범죄의 의지가 꺾이는 이런 면도 없다. 바꿔 얘기하면 개선 교화도 안 되고
따끔하게 범죄의 의지가 꺾이지 안 되고 꺾이는 네. 것도 아니고 상당히 그 애매한 상태에 있다는 것에 가장 큰 이제 이제 문제점인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소년법에 대한 이제 그 개정에 관한 그 논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온 것이 그렇다고 본다면 좀 더 그 강력한 처벌이 그 필요하고 근데 사실 이 처벌을 위해서는 형법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네.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현재처럼 14세가 아니고 적어도 12세로 낮추어야 뭐 여러 가지 그 보호 처분이라든가 기타 그와 같은 그 범위도 그 넓어진단 말이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소년법의 그 개정이 지금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또 일부에서는 폐지를 또 주장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네. 이것은 사실 이 폐지가 되면 개선 교화가 상당히 어렵게 되죠. 우리가 예, 예를 들어서 호기심에 의해서 귀여운 장난감을 한번 훔친 아이까지 엄격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특정 강력 범죄라든가 이번 사례처럼 소위 그 특수 상해에 있는 잔인 범죄에 있어서는 소년법을 그 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가 합리적인 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재판에 넘겨진 청소년의 같은 경우 소년원을 가느냐 아니면 소년 교도소를 가느냐에 따라서 교정 교화에 더 집중을 한다는 게 이제 소년원일 텐데 소년 교도소 같은 경우 이제 차이가 소년원과 차이는 아무래도 전과 기록이 남느냐 남지 않느냐 그런 차이도 있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그 소년원에 가게 되면 소년법의 그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과 경력 자체가 완전히 이제 남지 않게 되는 것이고 예. 네. 소년 교도소 같은 경우는 그 행형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어쨌든 이 소년법과 관련해서 국민들 여론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폭행을 저지르고도 처벌은 경미하다 이거죠. 여기서 개정 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폐지까지 주장하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됐다 봅니다. 왜냐하면 소년범이 있다고 그래서 다 소년범이 강력범죄랄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탄을 받을 그런 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범죄가 아니고 일반적인 범죄에서 실수를 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또 어떤 본인이 어떤 착오에 의해서 아니면 인식을 잘못해서 저지른 경우에는 교화의 가능성을 주고 교육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보호 처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년법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고요. 단지 지금 사실 그 전에 60년 전에 제정된 법이 이제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언론 매체랄지 미디어 발달 또 SNS 발달로 어린아이들의 어떤 성숙도가 굉장히 높아가고 있고요. 또 신체 조건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특히 소년범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소년법의 어떤 그 경계선상에 있는 예. 17세, 8세 그 소년들이 굉장히 강력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죠. 그래서 적어도 지금 성사 미성년자로 되어 있는 이제 14세 소년 같은 경우에는 좀 내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 지금 입법 개정하려고 하는데 12세 미만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강력 범죄나 그런 범죄에 있어서는 사실은 소년에 있어서 어떤 특혜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년법 자체는 그대로 두되 형사 미성년자 좀 내리고 또 소년법에서 적용 대상도 지금 19세 미만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적어도 예. 17세나 16세 이하나 미만으로 내린 게 좀 맞다고 보고요. 예. 특별 규정이 있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규정도 사실은 강력 범죄나 뭐 살인죄 같이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굉장히 엄중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특혜를 배제하는 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아마 개정이 추진되는 것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청소년 범죄에 관해서는 글쎄 이제 기본적으로 계도와 교화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점점 더 청소년들의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고 또 잔인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론은 조금 의심의 눈초리로 의심의 시각으로 이 소년법을 쳐다보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인 게 분명합니다. 네. 자, 구속 여부가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법원의 판결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